3. 단군기. 신시씨는 동방 인류의 조상으로 아주 오랜 옛날 나라의 기틀을 잡은 단군 이전의 성인이다. 예전에 청평산인 이명이 있었다. 고려 때의 학자인 이명은 진역유기 3권을 썼는데 이는 조대기를 인용한 우리나라의 옛 역사책이다. 이련의 삼국유사와는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선가의 기록이 많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신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옛것을 좋아 풍속을 따르니 인심이 안정된 지 오래된 듯하다. 그렇다고 역사를 말할 때 반고나 사마천이 쓴 글만 보고 언제까지 꼼짝도 못하겠는가. 한나라는 한나라이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당당한 진역을 어찌 한나라와 견주어 만족할 것인가. 여러 번 전쟁을 겪고 국사가 거의 없어진 나머지 이제 겨우 남아있는 것은 다만 도가와 승려들이 적어 놓은 것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바위굴에서 간직하여 온 것이다. 도가는 이미 단검 신인이 창업한 제줄기를 이었고 또한 문헌의 잔맥을 얻었으니 동사를 논하는데 승려들의 저술보다 훨씬 낫다. 승려의 기록은 억측과 악설이 많다. 그러므로 나는 의심하지 않고 청평의 진역유기를 택한다. 환웅천왕이 세상을 거느리기 무릇 7천세이니 이분이 곧 신시씨이다. 쑥대 정자와 버드나무 대궐에 살며 도발과 우로 다스려 자연스런 이치를 널리 펴서 나라를 세우고 창업을 이룩하니 그 근원은 만세나 된다. 그 말년에 나라의 기틀이 튼튼하여 만물이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태백산에 올라가 천부인 세계를 연못가의 박달나무 아래에 두고 신선이 되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니 이 못을 조천지라고 하였다. 고시씨와 여러 사람들이 천부인 세계를 받들고 그 아들 환검 신인을 군장으로 삼으니 바로 임금이시다. 임금은 군장이라는 뜻이다. 신라의 이른바 이사금도 같은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대강 계산하면 약 4천여 년이 된다. 연대적으로는 당요와 같은 시대로 세상에서 요와 아울러 함께 일어났다는 말은 바로 이를 말한다. 단군은 박달 임금의 한자 표기다. 신시씨가 단목 아래로 내려오고 환검 신인도 단목 아래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 단나라 이름을 삼은 것이다. 따라서 단군은 단국의 임금이라는 말이다. 우리말에서 단은 박달이라고도 하고 혹은 백달, 배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임금을 임검이라고도 하니 그때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달임검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역사를 저술하는 사람이 단군으로 번역하고 다시 후세에 다만 단군이란 글자만 기록하여 단군이 백달임금임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자의 공과 죄는 반반이라고나 할까. 지금 만약 한글을 함께 쓴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고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들도 쉽게 깨달아서 문화를 개발시키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장황하게 쓰지 않겠다. 여러 고을 땅의 기륭을 판단하여 도읍을 태백산 서남쪽 우수하 언덕에 정하고 임검성이라고 했다. 지금의 만주 길림 땅 소밀성이며 속말강 남쪽이 바로 그 땅이다. 속말강은 소밀하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속말수를 말한다. 신라시대에는 속말 말갈이 있었다. 이들이 속수의 땅을 차지하고 살더니 대씨가 일어나는 선구가 되었다. 말갈은 옛날 숙신의 후예로 단군의 자손이다. 후손이 온전치 못하여 선조의 옛 땅을 남의 손에 넘기고 변변치 못한 말갈의 한 갈래가 겨우 분유의 땅에서 살다가 대씨가 한번 호령하니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이었다. 천문에서 크게 이겨 나라의 기초가 정해지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냐. 소밀, 속말은 모두 소머리란 뜻이다. 소밀, 속말과 소머리는 음이 서로 비슷하여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거의 잘못 전해지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그 뜻은 잃지 않았다. 이는 성인이 정한 것이니 신의 감화를 받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운치가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의 춘천 청평산 남쪽으로 10여리 떨어진 소양강과 신현강이 합쳐지는 곳에 우두대촌이 있다. 산속은 넓게 트이고 강줄기를 안고 도는 이곳이 맥국의 옛 도읍이다. 맥국도 단군 때에 나왔으니 도읍을 정하며 이 이름을 이어받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청평은 송말수 북쪽에 발해 중경 현덕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단군께서 첫 도읍을 정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임검성 곧 평양이라 하였다. 북쪽으로 상경 홀한성을 가려면 600리라 하고 또 고왕의 꿈에 신인이 금부를 주며 1000명이 내게 있으니 우리 진역을 다스리고 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진이라고 하고 건원을 천통이라 하며 항상 공경하여 하늘에 제사 지냈는데 자손들은 교만해져서 점차 이를 폐지하고 유교와 불교를 함께하여 드디어 나라가 시들어졌다고 했다. 지금의 국내외 서적에는 이런 말이 없다. 홀한이 패하여 흉악한 요의 포로가 남아 궁궐의 창고에 감추어 두었던 모든 것을 태워버렸으니 어찌 책을 얻어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발해 왕자 대광두를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고려에 항복하였는데 이 가운데 높은 벼슬아치와 세상을 한탄하며 우는 선비가 많았다. 청평의 기록은 이들 발해 사람들이 비밀히 감춰 두었던 것에 근거했다고 한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로다. 김부식이 인종을 위해 삼국사를 엮을 때에 돌아가신 성인들의 2000년 동안의 공적은 적지 않고 단지 해동 삼국은 영년이 장구 하나, 옛날에는 이를 기록할 문자가 거칠고 졸렬하여 그 사적이 빠지고 없어져 지나간 일이 희미하다고만 했다. 김부식은 이와 같은 말로 책임을 모면하려 동천왕이 천도한 해에 기록에 나오는 평양을 본대 신인 왕검이 정한 곳이라고 했다. 임금의 도읍이니 왕검이니 하는 말들은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거의 500년 전인데 옛 기록이 흩어져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게 기록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또 조대기, 고조선 비기, 지공기, 삼성밀기 등의 책을 구하라는 것이 세조의 유시에 보이는데 김부식 생존에 이런 책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당시는 삼국이 정립해 있어 서로 삼켜 먹으려 하던 때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라가 당나라 군사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쓰러뜨리고 그 뒤에 발해가 비록 흥성했지만 신라와 더불어 남북으로 버티고 있었고 국경을 넘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궁예가 한강 북쪽 땅을 습격하여 점거하면서 평양이 폐허가 된 것을 탄식하고 고구려의 원수를 갚는다고 소리친 것이다. 이에 패서의 여러 고을이 그를 따르려고 항복해 와서 나라를 세우고 연호를 쓰니 그 위엄이 여러 고을을 덮었다. 견훤 또한 완산을 배반의 근거지로 삼은 것은 백제가 망한 것을 억울하게 여긴 때문이다. 견훤은 의자왕에 맺힌 한을 씻겠다고 했다고 한다. 서남 쪽의 고을들이 이 말에 따라 도읍을 정하고 직책을 베풀어 인심을 얻었다. 고려가 신라의 뒤를 잇기는 하였으나 강토가 압록강 이북으로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였으니 이때부터 북방과는 교섭이 없게 되었다. 또 요나라와 금나라의 기세와 위엄이 국경 위를 누르니 압록강 남쪽 수천 리의 땅으로는 큰 나라에 비하기가 어려워 백성들의 사기가 쇠약해지는 것이 그 전보다 심하였다. 이 때문에 김부식이 역사를 엮을 때 압록강 이북의 일을 묻는 사람이 없었고 더구나 평양 땅은 황폐한 지 오래되어 옛 터는 있어도 가시덤불만 무성하고 번인이 사냥을 할 때 변두리에 침입하여 약탈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고려 태조 초년의 기록일 뿐이다. 고구려가 망한 뒤 300년에 평양이 가시덤불을 면하지 못하여 발해인들이 그 사이를 떠돌아다니며 산 것을 번인이 변두리를 침범하여 노략질한 것처럼 알려왔으니 이는 큰 해를 당할까 한탄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따라서 홀한이 패하여 대씨가 고려에 달려오는 것은 마치 집안이 망하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또 묘청이 난을 일으키자 왕명을 받들어 친 것도 김부식이다. 김씨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글이 없다. 그는 묘청의 요사함과 서경이 파한 것을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를 깊이 캐내지 않고 써내려갔다. 다만 신인 왕검에 대해서만 몇 구절을 적었을 뿐 발해의 역사도 전혀 다루지 않았으니 김부식은 이로써 그 허물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김부식이 중국책에 빠지고 큰 뜻도 없었으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한스러움이 이보다 더하랴. 뒤돌아보면 멀고 아득한 옛 역사의 내력을 다 알 수 없고 또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우리나라의 역사가 화를 입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를 한탄한다 하여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어찌할 것인가. 살펴보니 요사 지리지에 헌주봉선 군상 절도가 있다. 이것은 본래 발해 현덕부로 천현 3년 동단민이 옮겨가 살아 남경성이 되었고 천현 13년에는 남경을 남경부라고 고쳤다. 요양 등의 귀절은 지금의 요양으로 소밀 남쪽 600리에 있다고 하니 청평의 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요양은 이미 중경이 되었으니 서경은 당연히 요서 임번 등지의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해의 옛 강토를 생각하면 그럴 까닭이 없다. 하물며 청평의 말이 원나라 승상 탈탈 등이 엮은 요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어찌하랴. 금나라와 송나라가 싸운 뒤 수 300년이 지나 문헌이 제대로 남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속설 또한 그 올바름을 잃고 있었고 또한 발해가 망한 후 세속과 옛 신하가 여러 곳에서 군사를 일으켜 싸움이 그치지 않았으니 요나라는 백성을 많이 옮겨 한나라 백성과 함께 요서 땅에 살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발해 성읍의 제 이름을 제대로 아는 이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 원나라 사람이 역사를 꾸밀 때 단지 전해 내려오는 글자만 근거로 독단적으로 했으니 얼마나 소홀한 일인가. 임검성은 옛말로 서울이란 뜻이며 평양은 비록 자세하지는 않으나 역시 도성이란 뜻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예로는 신라의 서라벌이 그러하고 백제의 위례도 그렇다. 괄지지에는 고려가 평양성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본래는 왕험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기 한서 통전에도 왕험성이라고 쓴 기록이 보인다. 이는 검, 험자로 잘못 쓴 때문이다. 단군이 이미 임검성에 도읍하여 성곽을 쌓고 궁궐을 지었다. 그리고 주명, 주곡, 주병, 주형, 주병, 주선, 주선악, 주홀 등 주관부서를 두었다. 단군은 아들 부루를 호가로 삼아 여러 가를 총괄토록 하고 신지씨를 마가로 삼아 인명을 다루게 하고 고시씨로 우가를 삼아 곡식을 주관하게 했다. 치우씨는 운가로 군사를 맡게 하고 둘째 아들 부소를 은가로 삼아 형벌을 다루게 했다. 셋째 아들 부우는 노가로 삼아 질병을 맡게 하고 주인씨를 학가로 하여 선악을 분별토록 했다. 여수기는 구가로 모든 고을을 나눠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들을 단군 팔가라고 한다. 이들은 흰소를 잡아 태백산 산록에서 하늘에 제사 지냈다. 옛 법에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먼저 좋은 날을 정하고 흰 소를 골라 잘 길러서 제사 지낼 때가 되면 그 소를 잡아 머리를 산천에 제물로 드렸다. 백두는 쇠머리를 말하는 것이니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보답하는 의식은 단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후세의 역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제사 지내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부여, 예, 맥, 마한, 신라, 고구려 등은 10월에 지내고 백제는 사중월에 하였는데 이를 각자 도천, 무천, 제천, 교천, 영고, 동맹이라고 했다. 부여는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소를 잡아서 발굽으로 기륭을 점치는 풍속이 있었다. 그 근원이 오래되어 풍속이 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존비의 예절은 신을 공경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상하 높고 낮음의 차례가 정해지고 선왕이 세상을 다스리던 방법이 이어져서 신을 공경하는 예로 제천보다 크고 귀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사방에 퍼져 하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크다, 건원이여 만물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하늘을 잇는다는 말이다. 이는 또 만물에 앞서 난다고 하니 대개 성인이 하늘의 뜻을 체득하여 백성을 다스렸다. 홍범 8종 3조에 말하기를 사는 신명을 통하고 그 근본에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육지에는 짐승이면서도 제사 지내는 승냥이가 있고 물에도 물고기이면서 제사 지내는 물개가 있는 것이다. 승냥이와 물개는 짐승이면서도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근본에 보답할 줄 아는데 어찌 사람으로서 근본에 보답하는 예절을 알지 못하면 되겠는가? 신시씨가 인간 세상에 자리 잡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환검이 뜻을 받들어 조금도 마음을 풀거나 흩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환검이 솥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 지내기 시작했다. 태백산은 신시씨가 오르고 내린 신령스러운 땅이다. 단군이 임금의 자리를 계승하고 시작한 땅이기도 하다. 때문에 제사는 태백에서 행해졌다. 이 같은 의례는 우리나라 만세의 국전이 되어 고대의 임금들은 반드시 먼저 상제와 단군, 삼신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도로 삼았다. 따라서 관직에도 대선, 국선, 조의가 있었다. 동명성왕은 조천석을 가졌었다. 명나라 임단부는 일찍이 조의의 직책을 맡았으며 천계소문은 봉황산에 들어가 10년 동안 수련하여 마침내 만고의 기이한 호걸이 되었다. 김효신은 산속의 석굴에 들어가 10년 동안 돌을 닦아 마침내 명장이 되어 태종을 도와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 발해에는 보본단이 있었다. 고려에는 성제가 있었고 요나라는 목엽산에 삼신묘를 두고 금나라는 개천 홍성 제묘를 두었었다. 우리 조선시대 세종은 단군묘를 평양에 설치하였으며 세조 원년에는 위패를 고쳐 조선시조 단군의 사당이라고 했다. 신시씨의 성업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가 의심한다. 지금까지도 오직 단군만을 높일 줄 알고 그 이전에 신시씨가 개천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세상에서는 세속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단지 중국 책에 의지하여 선교는 황로의 여류라 하고 신령으로서 가르침을 베푸는 신교가 신시시대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한다. 단군이 이미 하늘에 제사 지내고 교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고 도를 이루어 행한 지 몇 해 동안에 백성들이 모두 감화되어 악은 사라지고 천하는 잘 다스려지게 되었다. 이는 단군의 신령스러운 덕 때문이다. 또한 나라를 세운 근본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계속해서 말하려 한다. 우수하가의 산지 10년에 도읍을 백두산의 남쪽과 폐수의 북쪽으로 옮기니 이곳이 평양이며 제2의 임금성이다. 지금의 송말 땅은 기후가 춥고 토질이 나빠서 들이 넓기는 하나 농사짓기가 남쪽보다 좋지 않다. 송말의 물은 북쪽으로 흘러 혼돈강으로 들어가니 남쪽과의 교통이 불편하여 도읍을 옮기게 된 것이다.
곧 발해의 서경 압록부의 땅인 신주가 바로 그곳이라고 했다. 고구려의 국내에 있던 환도 고성의 터가 그 경내에 있으니 폐수가 지금의 대동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신당서 발해전을 살펴보면 고려 옛 땅이 서경이 되니 압록부가 신주, 풍주, 환주, 정주, 사주를 거느린다고 했다. 요사지리지에는 녹주 압록군절부는 본래 고려의 옛 땅으로 발해의 서경이라고 부르니 압록부의 신주, 풍주, 환주, 정주의 사주를 도독하고 옛날에 실록, 신화, 건문 등 삼현을 모두 폐했다고 하고 환주는 고려 중도성으로 옛날의 삼현, 환도, 신향, 기수를 모두 제했다고 기록했다. 그러하니 발해가 고구려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 다시 부여로 나갔으니 오히려 발해의 옛 역사를 전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평양이 패하여 이적이 궁궐과 장서를 다 불사르고 벼슬아치까지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적 또한 모두 타버렸는데 어찌 발해가 우리의 옛 역사를 전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발해의 고왕은 고구려의 옛 장수로 고구려가 망하자 영주로 옮겨가 살다가 신령의 난을 만났다. 이에 걸사 비유로 하여금 무리를 거느리고 동쪽으로 옮기게 하자 고구려 말갈의 백성들이 호응하여 일어났다. 이들은 대개가 고구려나 백제의 노련한 장수들이었다. 말하자면 백제의 흑치상지 장군과 같은 이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들 중에는 고금의 일에 대해 잘 아는 구국의 유신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한 고구려가 망하고 고왕이 일어나기까지 겨우 27, 8년밖에 안 되었으니 어찌 우리의 옛 역사를 정리해 전하지 않았겠는가. 또 기록의 내용으로 보아도 신주가 당연히 발해의 서경이며 압록부의 땅에 있다. 또 신주와 환주의 이름은 신시나 환검 등의 글자와 가깝다. 게다가 신시나 환검을 모두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온 세상은 태연하다. 신주에 속한 현에는 신화, 실록 등지가 있다. 환주의 현에는 환주, 신향, 기수의 이름이 보인다. 환도는 고구려의 환도로서 위지와 북사에도 나온다. 환은 환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한다. 발해는 이미 환주, 환도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것은 먼 옛날을 그리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았나 생각한다. 신향은 곧 신시의 고을을 뜻하고 신화는 신인이 되는 것을 말하리라. 실록이라고 말한 것도 이상한데 예부터 환검을 신인이라고 했으니 신환 등의 이름이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기수는 원나라 일통지의 폐수라고 밝혔는데 앞서 말한 폐수의 북쪽과도 들어맞는다. 생각해보면 폐수와 평양을 말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또 여기에 적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신주, 환주, 신화, 실록, 환도, 신향, 폐수의 이름이 단군고사와 부합되는 것이 많아서 단군이 두 번째 옮긴 도읍으로 평양은 반드시 압록강 이북에 있었을 것이다. 또 삼국사에는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설지가 이렇게 말했다. 신이 돼지를 따라 위방암에 가서 보니 그 산수는 깊고 험하지만 오곡을 심기에 적당하며 사슴과 고기가 많아서 왕께서 만약 도읍을 옮기신다면 백성들이 오래도록 잘 살 수 있으며 쉽게 전쟁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10월 왕이 도읍을 옮겼다. 그 땅은 산수가 험할 뿐 아니라 들도 넓고 농사짓기에 알맞음을 알았다. 무릇 옛 사람들이 도읍을 정할 때 반드시 지세가 험하여 지키기 쉽고 산물이 넉넉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을 택했다. 지금의 평양과 송도, 한양의 땅도 다 그러하며 장안과 낙양이 한해 도읍지가 된 것도 이런 때문이다.